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소아과 조교수 이선행입니다. 오늘도 양육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그 모유수유는 아이한테 어떤 점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을 가끔 이제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일단 모유는 최대 6개월까지 아이한테 가장 알맞게 구성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모유만 가지고도 생후 6개월까지는 아이가 부족하지 않게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분의 흡수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 영양분에 대한 흡수에 대한 잔량이 되게 적은 편이고, 그중에 철분의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 흡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 물질은 커드 장력이 낮기 때문에 소화가 아주 잘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도 덜 유발을 하고 소화기에도 부담이 덜 되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면역 글로불린이나 락토페린, 리소자임 등 면역 관련된 물질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것이 특히 이제 분유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많기 때문에 보통 모유 수유를 한 아이들은 일반적인 분유 수유를 한 아이들에 비해서 소화기계나 호흡기계의 감염이 훨씬 떨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모유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들어있긴 하는데, 코티솔이나 인슐린, 그 밖에 갑상선 호르몬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 점막의 발달을 돕고 아이를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모유에는 DHA나 아라키도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아이들의 뇌나 망막 발달이 훨씬 좋아지게 되는데, 보통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시고 싶다면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모유수유라는 것 자체가 엄마의 유방으로 아이한테 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와 엄마의 접촉을 좀 많이 더 하게 돼요. 일반적인 분유수유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좀 더 엄마와 그 아이 컨택트도 좀 더 많이 하고, 실제로 체온도 잘 전달이 되면서 아이가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정서도 잘 조절이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 밖에 또 하나 질문들이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모유수유만 하는 것이 좋을지 분유랑 번갈아서 먹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앞에 모유의 장점을 여러 가지 설명드렸듯이 당연히 할 수만 있으면 모유수유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분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 같은 3대 영양소들이 최대한 모유에 가깝게 구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체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면역 물질들이 좀 풍부하지가 않고 다중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지 않아서 감염을 예방하거나 두뇌 발달을 돕는다든가 하는 효과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 감염 예방하는 물질들이 더해진 분유는 없고, 일부 프리미엄 분유들은 DHA를 첨가한 분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분유들도 모유에 있는 만큼의 아주 복잡한 구조를 완벽히 따라할 수는 없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는 알려져 있긴 하고요. 그 밖에도 영양분의 흡수가 모유가 훨씬 더 낮죠. 아까 철분의 경우에는 모유는 거의 50% 가까이 흡수된다고 했는데, 분유는 철분을 강화했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7%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모유 수유를 하는 게 좋고, 하지만 분유 수유를 병행해야 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는 합니다. 엄마나 아이가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엄마가 체력이 너무 떨어져요. 요새 다태아들을 가진 산모들이 많아졌는데, 다태아들을 계속 수유를 하려면은 여러 명을 먹여야 되니까 모유 수유를 계속 유지하기가 좀 힘들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전량이 좀 부족한 거죠. 자극이 부족했다든지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그래서 모유만으로는 아이가 적절한 성장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아무래도 분유수유를 병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 모유수유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고, 할 수만 있으면은 모유수유를 위주로 하고, 분유수유는 간식이나 보완식 정도로 간단하게 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엄마가 좀 자야 될 때나 아니면 유축해야 될 때 같은 모유수유를 하기 어려운 시기를 골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유수유랑 분유수유를 번갈아서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좀 혼동이 오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분유수유가 조금 더 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볼로 음압을 만들고 이제 혀도 많이 사용을 해서 유즙이 유출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분유 같은 경우는 음압만 딱 맞으면 젖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갈아서 수유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쉬운 분유수만 찾고 모유 수유를 잘 하지 않는 경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모유 수유를 더 위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면은 크게 모유의 장점도 가져가고 분유 수유의 장점, 엄마도 좀 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제 소유를 할 수 있고 이런 장점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다시 질문 또 들어온 것도 있는데, 모유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한약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제창이라는 그 처방도 있듯이 예로부터 돼지 족발을 모유량을 늘리는 데 많이 활용을 했어요. 하지만 예전에 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나 이럴 때 그런 산모가 수유모가 많이 좀 허약하고 유산의 발달이 잘 안 됐을 때는 돼지 족발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유산 발달을 촉진을 하고 유즙 분비를 더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지만, 요새 어머니들은 잘 드시는 어머니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튼실하면서도 젖이 안 나온다. 이럴 때 오히려 돼지 족발 같은 고칼로리 식품을 먹게 되면 오히려 젖 흐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젖 분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함부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한의사나 한약사들과 상담 후에 복용을 하시든지 한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한약 중에서도 이제 생화탕이나 부어탕, 가미 사물탕 등등 이제 출산하고 나서 먹는 한약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유즙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프롤락틴의 분비를 좀 올려준다고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복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수유 방법입니다. 하루에 8번에서 12번 이상 수유나 유축을 통해서 유선 분비를 자극을 해야 전체적으로 전량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산모들이 돼지 족발이든 한약이든 여러 가지 음식이나 한약을 통해서 전량을 늘리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수유 방법, 하루에 8번에서 12번 이상 유축이나 수유를 통해서 자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이날 음식을 한약을 먹을 때도 같이 병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는지 따로 알려주신다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